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입체 도형. 여기 이제 다면체라고 돼 있는데, 이 마늘 면이 많은 최적을 가진 도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히드론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라는 뜻은 이제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에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 개의 면이 있는 입체 도형. 밑 아래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점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 두께가 있어요. 부피가 있는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입체 도형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이제 각 기둥, 각 뿔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기둥은 윗면과 밑면이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이다. 옆면은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여기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이고 합동형. 이게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평행이면서 합동. 그리고 요 옆면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 이것은 이제 삼각 기둥. 삼각. 이것은 사각 기둥. 이것은 오각 기둥. 기둥은 이제 옆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줄어들거나 뭐 커지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죠. 뿔은 뭐냐? 뿔은 밑면은 다각형이에요. 근데 윗면이 점이야. 옆면은 삼각형이에요. 이것처럼 밑면은 여기 삼각형, 이게 다 삼각형인데 윗면이 면이 아니라 이게 점이야. 이렇게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렇게 밑에는 이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그래. 밑에 모습 그걸 가지고 이것은 뭐 오각 뿌리다, 이것은 사각 뿌리다, 삼각 뿌리다. 뿔처럼 뾰족하니. 그리고 옆면은 다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기둥과 각 뿔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 있어요. 이 대자는 이 대자 높고 평평할 대다. 그래서 프리스모이드 이렇게 불러요. 각 뿔을 수평으로 자른 형태.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각 이것이 삼각 뿔이었었는데 이렇게 위를 자른 거예요. 평평하게. 자르니까 평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옆면은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런 형태를 우리가 각불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둥, 뿔, 대를 비교해 보면은 뭘 비교하냐? 면수가 어떻게 되냐? 모서리 수가 어떻게 되냐? 꼭지점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그 각도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N각 기둥, N각 뿔, N각대. N이라는 것은 이제 요 밑에 이것이 육각형이냐? 육각형이면은 N이 6이고 그런 거죠. 요 밑에가 이제 사각형이면 N이 4고 삼각형이면 N이 3이고 그래서 이거 N각형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N각, 이것도 N각이죠. 밑에 도형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육각 기둥, 이것은 육각 뿔, 이것은 육각 대. 왜 밑에가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밑에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N각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때 이제 면이라는 것은 윗면, 아랫면 두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윗면이 없어. 이것은 윗면, 아랫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기둥하고 대를 보면은 모양만 이렇게 홀쭉해졌지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우이면 여기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둥하고 N각 기둥하고 N각 대는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도 N 플러스 2, 여기도 N 플러스 2, 여기도 3N, 여기도 3N, 여기도 2N, 여기도 2N 다 똑같잖아. 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뿔만 이제 여기는 위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작어. 면수도 하나가 작어. N 플러스 2인데 여기는 N 플러스 1이야. 하나가 작어. 왜? 위면이 없으니까. 근데 모서리 수는 이제 모서리는 이제 요게 모서리니까 이런 선들이 모서리잖아요. 이런 선들의 개수. 여기 이제 기둥을 보면은 위와 아래가 이제 그 합동이니까 위에 N개가 있고 아래에 N개가 있고 또 옆에 또 N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3N개가 되는 거예요. 면수는 옆에가 N개가 있고 위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 수는 위에 6개, 여기 6개, 위에 N개, 아래에 N개, 그래서 2N개가 되는 거예요. N각 기둥하고 N각 대는 같죠? 모양이 유사하니까. 뿔은 어떻게 돼? 면수는 위에서 하나, 위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빠져. 요거보다 하나 작지. 모서리는 어떻게 돼요? 모서리는 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요 N개를 N개만큼 작아. 여기 이 3N이면 2N이 돼. 왜? 밑에 N개가 있고 모서리가 옆에 N개가 있어. 2N이 되겠지. 이것은 이제 위에도 N개가 있으니까 3N이 되는 거야. 꼭지점 수는 어떻게 돼요? 밑에 N개가 있고 밑에 N개가 있고 위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이걸 뭐 외우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따지는 법 위, 아래, 옆 이렇게 이건 위는 이제 없으니까 위는 점 하나밖에 없어. 아래, 옆 이것도 위, 아래, 옆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은 쉽게 셀 수가 있어요. 정다면체는 뭐냐면은 다면체인데 정자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레귤라 똑같다는 얘기. 폴리히드론에서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도 같고 이게 요걸 들으려면은 어떤 꼭지점에 여기서는 세 개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정사면체인데 삼각뿔이죠. 삼각뿔의 일종인데 이 삼각형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요 꼭지점에서는 삼각형이 세 개 만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요 꼭지점에서도 삼각형이 세 개 만나. 하나, 둘, 셋. 저 뒤쪽에 숨어 있죠. 그런 뜻이에요. 어떤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모두 같아. 이것도 그래요. 꼭지점에 있으면 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만나죠. 그럼 어느 데를 꼭지점을 해도 다 사각형이 세 개씩 만나.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꼭지점에서는 사각형이 네 개 만나. 셋. 어디 꼭지점이든 똑같아. 이렇게. 어떤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도 같고 그런 뜻이에요. 어떤 꼭지점에서도 입체각이 같다면 입체각이라는 것은 이 꼭지점에 있는 요 면과 면의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똑같아. 이건 직각이고 이것도 무슨 각을 갖겠죠. 이건 이제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이제 오각형인데 여기서 똑같아. 만나는 수 세 개 만나고 다 오각형이야. 어디를 봐도 오각형. 정오각형. 이건 이제 이것이 이제 정 12면체예요. 정 12면체.
이건 정 8면체, 이건 정 6면체, 정 4면체, 이건 정 20면체. 20면체는 면이 많아서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돼 있어. 정삼각형.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는 면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나. 어느 꼭지점에서는. 그럼 정 20면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다면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정다면체는 정 4면체, 정 6면체, 4, 6, 8,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5종류밖에 없어. 딴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 100면체, 정 200면체, 정 36면체 이런 것은 제작이 불가능해.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이거의 특징이 이제 면 수는 어떻게 되냐, 면 모양은 어떻게 되냐, 변의 수는 몇 개냐, 꼭지점 수는 몇 개냐, 꼭지점의 면 수는 몇 개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표처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이거 다 이제 첫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건 뭐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공식을 또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쉬운 것은 이제 셀 수 있어요.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이거 20문제 하려면 돌려보면서 세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냥 그것을 꼭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걸 시험 문제로 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회전체가 있어요. 회전체. 회전한다는 얘기는 돌린다는 얘기. 돌리는 거. 레볼루션 한다면 회전한다는 얘기. 레볼루셔너리 바디 이렇게 불러요. 평면 도형이 같은 평면 도형 안에 있는 직선을 축으로 한다면 이렇게 직선이야. 반듯한 직선을 해서 획 돌리는 거야. 뭘 돌리냐? 이렇게 어떤 도형을 돌려 이렇게 평면 도형을 돌리니까 이렇게 입체가 생기는 거지. 그 직선을 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축으로 한다.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 열 때 축이라고 하잖아요. 축. 이 축은 안 움직여. 돌기만 해 이렇게. 회전할 때 생기는 입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돌리면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이 돼. 이렇게. 원기둥. 원기둥을 실린더라고. 이렇게. 실린더. 자동차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요 직사각형을 돌려 이렇게. 직사각형. 직삼각형이지. 직삼각형을 돌리면은 원뿔이 돼. 이렇게 사다리꼴을 돌리면은 이렇게 사다리. 여기는 이제 또 직각이 돼. 사다리꼴을 쭉 돌리면은 이렇게 원뿔대가 돼. 코니칼 프라스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프라스텀이라는 단어는 절두 요 절자가 자른다는 절자예요. 머리를 잘라. 이 머리 원래 머리가 뾰족한데 머리가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를 머리를 싹둑 자르는 거지. 잔인하게.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평평해지겠죠. 아까 얘기한 대를 얘기하는 원뿔 대 평평하다. 이건 원뿔. 뿔은 이제 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할 때 무슨 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스크림 넣는 콘이 되잖아요. 콘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구가 돼. 구라는 이제 축구할 때, 축구공 할 때 구, 스피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회전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전개도가 있어. 전개도는 뭐냐면 전개한다는 얘기는 펼쳐서 연다 그런 얘기. 열어서 펼치는 거. 플래나 피겨 이렇게 불러요. 입체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펴놓은 거야. 펼친다 그런 전개. 그럼 여기를 뜯어. 개는 개봉한다는 얘기잖아요.
개봉박두 봉지를 뜯다 할 때 개봉해봐. 그럼 여기를 쭉 칼로 쫙 잘라. 입체를 자르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열린 것을 쭉 펼쳐 이렇게. 여기서 영어로 이제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림을 저기 딱 복사해 와서 영어로 돼 있어요. 플랫라고 하는 건 평평하다는 판판하다. 쑥 펼치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여기 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원의 일부분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밑에는 요거 동그라미는 밑에 동그라미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원으로 되겠죠.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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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도형 모양이니까 이렇게 전개도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개봉을 해. 칼로 싹 잘라서. 그 펼치면은 이제 요 실린더가 실린더. 위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기 디벨롭 펼쳐서 하면 평면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겠죠. 이걸 전개한다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왜 전개하냐? 이, 이 표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할 거는 야 이거의 부피가 얼마야? 부피를 이제 볼륨이라고 해요. V가 얼마야? 그다음에 표면적이 얼마야? 그럼 표면적을 알려면 이렇게 펼쳐놔야지. 우리는 면적을 구하는 거. 펼치면 판판해지니까 면적이 돼. 그럼 이제 위에 원의 면적 에리아니까 에리아가 이제 그다음 위아래의 면적 더하기 옆의 면적 하면은 전체의 표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A. 에리아라고. 에리아의 약자에서 A자를 써요. 에리아라는 얘기는 그 어떤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에리아. V는 볼륨에서 볼륨이라는 것은 이제 부피라는 얘기를 해서 V를 주로 많이 써요. A 이렇게 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개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그래서 도형의 겉면적과 부피는 어떻게 되냐? 직육면체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직육면체는 직각으로 만나는 육면체다. 그래서 렉탱귤라, 렉탱귤라는 건 사각형이란 페렐렐로 파이프트 이것은 이제 평행하다 그런 얘기. 다 평행하죠 이렇게 다 평행. 페렐렐한 파이프라는 얘기. 파이프인데 이제 각진 파이프지. 각면이 모두 직사각형이고 마주 보는 세 쌍의 면이 각각 평행하다. 평행인 육면체. 그래서 직육면체 아니면 영어로도 이해가 되죠? 네모진, 각진, 평행, 파이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볼륨 최적은 A, B, C를 곱한 거예요. A, B, AB를 곱하면 밑에 이제 면적이 되잖아요. 밑에 면적에다가 높이 C를 곱해. 높이를 곱하면 이것이 이제 이것의 부피가 돼. 사실 이것도 공식도 한번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AB를 곱한 것을 이 면적을 C만큼 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부피라는 것은 3차원이라는 것은 이 면적은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을 계속 쌓아. C만큼 막 계속 이 평면을 계속 쌓아. C만큼 쌓으면 결국 부피가 돼요. 그런 걸 보고 평면을 쌓으면은 3차원이 된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요 면적을 평면을 계속 무한히 쌓으면은 이렇게 입체가 돼. 참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가요. 부피 세 개 곱하면 돼. 이 C는 뭘까? 높이는 이게 싼다는 얘기. 참 수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면 2에서 3차원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면적은 이제 여기 A, B, B, C, C에 그러니까 A, B 요거. 그럼 요 건면적이잖아. 근데 요것이 아래 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배를 하는 거야. A, B 한 거 두 배야. B, C 하면 어떻게 돼? B, C 하면 요거. 요것도 두 개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B, C가 두 개. CA 하면 이거예요. 요 앞뒤. 그럼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두 개. 그래서 A, B, B, C, C에 있겠다. A, B, C가 있는데 A, B하고 B, C하고 C하고 돌아가면서 곱한 거 두 배. 이런 식으로 건면적을 이렇게 구해요. 사실은 이제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펼쳐 전개도를 그리면은 응? 이 건면적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과 펼친 모양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쉬운 문제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원기둥을 봐도 똑같아. 원기둥은 실린더인데 이렇게 돼 있어. 펼치면 이런 모양이 돼. 그래서 여기 볼륨, 부피는 파이 r 자승. 요건 밑에잖아요. 밑에는 평평해. 이게 면적이야. 이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 h. 이게 2차원을 계속 무한히 쌓아나가면 이게 부피가 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h를 곱해. 건면적은 따로따로고 요 원면의 면적. 그럼 요거 파이 r 자승이잖아. 파이 r 자승이 두 개 있어. 위 아래. 그 옆에는 요것은 요 길이는 요 원의 둘레하고 똑같잖아. 왜냐면 요걸 쭉 마르면 요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이거 2파이 r이야. 여기도 똑같지. 기둥이니. 그럼 h를 곱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곱하면은 2파이 rh가 되잖아. 요것은 2파이 r에다가 h를 곱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건면적과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원뿔은 어떻게 되냐? 원뿔은 공식은 이것은 이게 이제 뾰족하니까 요것은 동그라미인데 그럼 이건 이제 이 파이 r 자성은 면적이 있어. 근데 h를 곱해. 그 h를 곱하면은 이게 원 이렇게 이제 기둥이 되잖아. 근데 이것은 기둥이 아니라 뾰족해. 근데 이걸 따져 보면은 3분의 1이 돼. 요원 기둥의 3분의 1이 돼. 그래서 3으로 나눠져야 돼. 뿌리니까. 이게 이제 요쪽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3분의 밑에 면적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에서 이거 이제 부피가 돼. 건면적은 이렇게 이제 풀어헤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걸 이제 요 파이 r 자성은 요거의 면적. 그다음에 파이 l 자성. 이게 파이 l 자성은 이제 요 빗변의 이제 길이에요. 이렇게 빗변의 길인데 이것을 펼치니까 이렇게 큰 원이 생겨. 근데 요거의 반지름이 L이야. 빗변이니까 이렇게 빗변. 근데 이제 요 큰 원의 면적은 반지름이 L인 그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L 자승이 되겠죠. 근데 이제 파이 L 자승 전부가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는데 어디가만 가느냐? 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야. 이렇게. 왜 2파이 R이냐? 요 밑에가 원이 이제 여기 반지름이 R이니까 요거의 둘레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될 거야. 2파이 R. 그러면 그 전체는 2파이 L인데 2파이 L 중에서 2파이 R만큼만 요 면적이다 그런 얘기. 그렇죠? 전체 요 둘레에서 2파이 R만큼만 2파이 R이라는
R이란 요 호만큼만의 면적이다. 그래서 2파이 L분의 2파이 R은 그런 뜻이 있어요. 전체 면적, 요 큰 원의 면적 중에서 요것분의 요것만큼의 면적만 구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밑에 거, 그 다음에 요거 전체는 요거 요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이게 나누고 이렇게 2 없어지고 파이 L 해서 이렇게 없어지면은 파이 LR이 돼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 이제 요 어떤 호를 갖는 그런 부채꼴의 넓이를 할 때 한번 봤어요. 파이 LR 이렇게. 이거 합하면 이제 요 전체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삼각 저기 요 원뿔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같이 해야 돼요. 삼각뿔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테트라히드론 아니면 트라이앵귤라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이걸 펼치면 이렇게 이제 밑에 면적하고 옆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피는 3분의 AH야. 이게 밑에 면적을 A라고 부르면은 높이가 이제 H야. H인데 이걸 곱해. 그러면서 3으로 나눠. 원뿔처럼 나누는 거죠. 겉면적은 각 면의 넓이의 합이야. A에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건 이제 삼각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삼각뿔이면 각자 이렇게 더해서 면적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이제 문제에서 요건 다 이렇게 높이를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뿔은 어떻게 되냐? 사각뿔도 이제 비슷해요. 사각뿔 쿼드랑굴라 쿼드 하면은 사라는 뜻이 있어요. 앵귤라 하면 사각이라는 뜻이죠. 피라미드인데 사각 피라미드. 그래서 이것도 밑면적 A 곱하기 H 하고 이것을 3으로 나눠. 뿔은 다 이렇게 3이 들어가요. 그래서 겉면적은 각 넓이에 합해서 요거에다가 요거, 요거, 요건데 요것이 이제 마주 보는 것은 같으니까 이렇게 두 배를 하면 돼. EA1, EA2 이렇게. 왜냐면 요것이 이제 요것이 밑에가 정사각형이라면 이제 요거 하나만 구하고 4배 하면 되는데 요것이 이렇게 직사각형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마주 보는 곳은 같으니까 2배씩을 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구는 이제 스피어라고 했죠. 스피어. 이것은 이제 3분의 4를 곱해. 파이 R 3승이야. 이게. 요 R이라는 것은 이제 9의 요 반지름인데 여기 R이라고 하면은 파이 R 3승. 파이 R 자승하면은 파이 R 자승하면 요거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높이가 어떻게 보면 R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파이 R 3승을 하고 3분의 4를 곱해 이렇게. 근데 왜 3분의 3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미적분을 배우면은 그걸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설명하기가 조금 이건 미적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이 좌표계에서 이렇게 입체 좌표계에서
요 면적이라든지 이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건면적은 4 파이 r 자승이야. 요것이 파이 r 자승인데 요거의 4배가 건면적. 그것도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이제 기운 도형에서 예? 그러면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것은 이제 아까 그래서 부피는 밑에 이제 밑면적을 무한히 h만큼 쌌다고 했기 때문에 했죠. 이제 이렇게 반듯한 기둥인 경우. 근데 싸놓고 옆으로 슬쩍 밀어도 높이만 안 바뀌면은 이 부피가 어디로 새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부피가 어디서 뭐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새 나가면 이렇게 줄줄 세면은 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짝 민다고 해서 옆으로 민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모양이 어디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는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쌓기는 쌓는데 비스듬히 쌓다고 보면 돼. 쌓는데 높이가 h야. 그러면 요 부피나 요 부피는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울었다고 해서 기둥이나 이런 것이 뿌리나 이런 것이 기울었다고 해서 부피는 달라지지 않아요. 네. 어차피 싼 것이 어디서 도망가거나 막 흘러내리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단지 각도만 이렇게 슬쩍 밀었을 뿐 이렇게 부피는 같은데 겉면적은 변하지. 왜냐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기울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돼. 문제는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직육면체 A는 10, B는 5, C는 7이다.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때 부피는 A, B, C니까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350. 50에다가 5, 7, 35죠. 건면적은 2배 하고 A, B, B, C, C에 두고 2배 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155 하면 310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 원기둥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원기둥 실린더 R이 3이고 H가 10이에요. 여기 R이 3이고 H가 10이다. 그러면 부피는 이제 요 밑면적 곱하고 이제 높이를 곱하면 되죠. 파이 R 자승 H. 그러면 이제 R 자승 하면은 9, H는 10이니까 90파이가 되죠. 3.14를 곱하면 282.6 이렇게 돼요. 겉면적은 원 2개, 원 2개에다가 요 사각형 2파이 R H 곱하면 되죠. 그래서 2파이 R 빼내면은 R 더하기 H. 그래서 2파이에다가 R 더하기 R 플러스 H는 이거 R 더하기 H 하면은 78파이에서 244.92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다음에 이제 원뿔. 이 원뿔에 대해서 봅시다. 원뿔은 콘인데 그래서 R이 3, H가 4, L이 5예요. 이게 R이 3, H가 4, 이가 이제 5라면은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자승 H니까 파이 R 자승 H 나누기 3. 3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니까 15파이가 되겠죠. 47.1. 이것은 이제 3.14인데 이거 대충 그렇다. 유사하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 우리는 이제 3.14 썼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은 사실 요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냥 이퀄로 봐도 돼요. 3.14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위에 점 있는 것은 근사하다. 겉면적은 이제 파이 R 자승 밑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채꼴 요거의 면적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식 우리가 배웠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파이가 공통이니까 파이를 이렇게 빼내면은 R자승 하면은 여기가 9죠. R이 3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LR 하면은 L 곱하기 R 하면 3, 5, 15에서 15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더하면 24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계산할 때도 어느 것이 편하지 하고 이렇게 보고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한 거죠. 따로따로 계산해도 파일을 빼내고 이렇게 하면 간단해져요. 그 다음은 이제 사각불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각불 쿼드라 앵글 피라미드.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밑에 면적이 한 면이 이렇게 6이에요. 이게 정사각불이죠. 밑면적은 66, 36, 높이는 4. 여기 빗면 요 수직인 요것은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부피는 3분의 1 AH니까 요 A는 6 곱하기 6, 높이는 4. 이걸 3으로 나눠. 그러면 3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2, 4, 8, 8, 6, 48, 8, 6, 48 이렇게 구해지죠. 겉면적은 이렇게 이제 전개도가 있는데 밑면 면적 구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개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하고 곱하기 4 하면 돼. 그럼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요 면적이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돼. 그래서 여기 6 곱하기 5 나누기 2 한 것을 4배 하면 돼. 그럼 이 옆면적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밑면적 6, 36을 더하면 9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9에 대한 문제. 9 스피어 이렇게 돼 있죠. 9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반지름 R는 5다 하면은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이건 외우라고 했죠. 5의 3승은 125. 125 곱하기 4는 500. 그래서 3분의 500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겉면적도 외우라고 해도 4파이 R자승. R자승 하면 5, 25. 25 곱하기 4 하면 100. 100파이에서 3.14 곱하기 100 하면 314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각 문제는 입체 도형과 회전체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재밌는 질문인데 주위에서 입체 도형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형체, 체할 때 부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체 도형이 아닌 것이 이제 면, 선, 점인데 우리는 이제 면과 선과 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종이도 가만히 보면 두께가 있거든요. 입체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체가 아닌 것은 없는데 아무리 잘라도 입체가 있잖아요. 원자까지 가도 원자도 부피가 있어. 전자도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고 전자도 아무리 작아도 점은 아니거든요. 점은 그냥 형체는 없는데 0차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현실에 존재는 안 하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그런 걸 다뤄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면이라고 하자, 선이라고 하자, 점이라고 하자 해도 술술술 잘 풀려나가. 근데 현실을 아무리 둘러봐도 점과 선과 면은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재밌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